학습된 낙관주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거로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은 실패를 겪었는데 어떤 친구는 금방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한동안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학습된 낙관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부터 희망적이지 않나요? 학습된이라는 말은 타고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며 자신만의 성장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생각 습관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학습된 무기력의 발견. 마틴 셀리그먼은 1960년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우울증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실험실에서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반복적으로 줬어요.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 그룹은 아무 처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두 그룹 모두를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줬지만 이번엔 낮은 칸막이만 뛰어넘으면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음 전기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던 개들은 재빨리 뛰어넘어 안전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피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했던 개들은 달랐어요. 탈출할 수 있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셀리그먼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 반복된 실패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믿음을 학습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셀리그먼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계속 승진해서 누락되면 난 능력이 없나 봐 하며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고 연애에서 몇 번 거절당하면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며 아예 관계를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셀리그먼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기력이 학습된다면 반대로 낙관주의도 학습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학습된 낙관주의의 시작입니다. 챕터 2 귀인 양식, 같은 실패, 다른 해석. 셀리그먼은 수십 년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재능이나 지능보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두 명의 영업사원이 같은 날 고객에게 거절당했습니다. A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업에 재능이 없어.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B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타이밍이 안 좋았나 봐. 이 고객하고는 제품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다음엔 다른 접근을 시도해봐야겠어.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해석의 차이가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A는 시도를 멈추고 B는 계속 도전합니다. 셀리그먼은 이런 해석 방식을 귀인 양식 explanatory style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일지속성 permanence, 일시적 vs 영구적. 비관주의자 나는 영원히 이래. 항상 이런 식이야. 낙관주의자 오늘은 운이 없었어.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괜찮을 거야. 이 확산성 pervasiveness, 한정적 비스스 전면적. 비관주의자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 인생 자체가 문제야. 낙관주의자 영업은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다른 건 잘할 수 있어. Sam Kainer Personalization, 외부적 vs 내부적. 비관주의자 다 내가 못나서야. 내 능력이 부족해. 낙관주의자 시장 상황이 안 좋았어. 조건이 불리했어. 중요한 건 낙관주의자가 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를 좀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 작은 해석의 차이가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과를 바꿉니다. Chapter 3 ABCD 모델, 낙관주의로 가는 구체적 방법. 셀리그먼은 이론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모델을 만들었어요. 바로 ABCD 모델입니다. A. Adversity 역경, 부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볼까요? B. Belief medium,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나는 발표를 못해. 사람들이 날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제 승진은 물 건너갔어. C. Consequence 결과, 그 믿음의 결과로 감정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감정 수치심, 불안, 우울 행동, 다음 발표 기회, 회피, 자신감 상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셀리그먼은 여기에 두 단계를 더합니다.
Disputation bandbag. 자동으로 떠오른 부정적 믿음을 의식적으로 반박합니다. 근거를 찾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정말 나는 발표를 못하나? 지난달 워크숍 때는 잘했잖아. 모든 사람이 날 무능하다고 생각할까? 몇몇 사람은 내용 자체는 좋았다고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승진이 결정되나? 1년 내내 쌓아온 성과도 있는데 에너지제이션 활력. 반박을 통해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해석에 도달하면 감정이 바뀝니다. 실수는 했지만 치명적이진 않아. 다음엔 더 준비하면 돼. 감정 안도감, 배움의 태도 행동 피드백 구하기, 다음 발표 준비하기. 보이시나요? 같은 사건인데 B단계에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은 D단계입니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반박하는 거죠. Chapter 4.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는 낙관주의의 힘. 이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셀리그먼은 수많은 실험과 현장 연구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매트라이프 생명보험 영업팀,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보험회사 매트라이프는 영업사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았어요. 거절을 수십 번씩 당하다 보니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죠. 셀리그먼은 지원자들의 귀인 양식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 성향의 지원자들을 별도로 채용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해 매출 낙관적 그룹이 37% 더 높음, 두 번째 해 매출 57% 더 높음, 퇴사율 현저히 낮음. 거절을 경험해도 낙관적인 사원들은 이 고객은 아니었지만 다음 고객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계속 시도했던 겁니다. 학생들과 운동선수. 대학생 연구에서도 낙관적 귀인 양식을 가진 학생들이 같은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가졌어도 성적이 더 높았습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나는 공부 머리가 없어가 아니라 이번엔 방법을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하니까요. 수영 선수들 실험에서는 일부러 나쁜 기록을 알려줬는데 낙관적 선수들은 다음 시합에서 오히려 기록이 향상됐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더 집중했던 거죠. 건강과 수명. 놀랍게도 낙관주의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에서 낙관적인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면역 기능이 더 좋으며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관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병원도 제때 가고 치료법도 찾아보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죠. Chapter 5. 일상 속 적용. 이렇게 바뀝니다.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상황 예시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의 실수. 상황 중요한 보고서에서 데이터 실수를 해서 회의에서 지적받았습니다. 비관적 반응. 생각 나는 꼼꼼하지 못해. 상사가 날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감정 수치심, 자책감, 불안. 행동 다음 회의 피하기. 소극적 태도. 낙관적 반응. 생각 이번에 확인을 덜 했네. 다음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겠어. 감정 아쉬움, 배움의 자세 개선 의지. 행동 피드백 받기, 검증 프로세스 개선. 연애에서의 거절. 상황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비관적 반응. 생각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야. 감정 절망감, 자존감 저하. 행동 관계 시도 포기, 사람 만남 회피. 낙관적 반응. 생각 이 사람과는 안 맞았던 거야. 용기 내서 표현한 내가 대단해. 감정 아쉬움이지만 담담함, 자기 긍정. 행동 감정 정리 후 일상 복귀, 새로운 만남에 열려 있기. 차이가 보이시죠? 같은 실패인데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Chapter 6. 낙관주의 근육 만들기. 실천 훈련법. 낙관주의는 근육과 같아서 훈련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인 지적 재구성 연습. 하루에 한 번 부정적 생각이 들 때 멈추고 다시 써보세요. 원래 생각 나는 인간관계를 못해. 사람들이 날 피하는 것 같아. 재구성. 최근 몇 번 대화가 어색했지만 친한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처음엔 억지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요. D. 긍정적 자기 대화. 스스로에게 매일 의식적으로 말을 걸어보세요. 마치 응원하는 친구처럼요. 오늘 잘했어. 힘들었지만 끝까지 했네.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 우리는 이미 자신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게 부정적일 뿐이죠.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3. 귀인 훈련. 실패했을 때 의도적으로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게 정말 영구적인가? 아니면 이번만인가? 내 인생 전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영역만의 문제인가? 100% 내 탓인가? 아니면 외부 요인도 있나? 대부분의 경우 실패는 일시적이고 특정 영역에 국한되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입니다.
감사일기. 매일 3가지씩 작은 성공이나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운동 30분 했다. 동료가 내 아이디어를 좋아해줬다.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뇌는 우리가 주목하는 걸 더 많이 찾아냅니다. 부정적인 것만 찾던 레이더를 긍정적인 것도 찾도록 재조정하는 거죠. O. 반박일지. ABCD 모델을 일기처럼 써보세요. A. 무슨 일이 있었나? B. 어떤 생각이 들었나? C. 어떤 감정과 행동이 나왔나? D. 그 생각의 근거는? 다른 해석은 이 새로운 생각과 감정은 처음엔 시간이 걸리지만 반복하면 자동으로 D단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챕터 7. 현실적 낙관주의, 맹목적 긍정과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셀리그먼이 말하는 낙관주의는 맹목적 긍정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가능성을 보는 거죠. 셀리그먼은 오히려 상황에 따라 비관주의가 필요한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비관주의가 유용한 상황 위험 평가, 투자 결정, 안전 문제, 법률이나 회계처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분야. 낙관주의가 유용한 상황 목표 추구, 어려움 극복, 사람들과 협력, 새로운 시도. 진짜 낙관주의는 유연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도해 절망하지 않는 태도. 문제를 인정하되 해결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핵심입니다. 독성 긍정주의 피하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감정 억압입니다. 진짜 낙관주의는 부정적 감정도 인정하되 거기에 압도되지 않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거고 화나면 화난 겁니다. 그 감정을 느끼되 이게 영원하진 않아. 이걸 통해 뭔가 배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주의죠. 챕터 8. 지금 당장 시작하는 30일 챌린지.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죠?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30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위크 1 자각하기. 매일 부정적 생각을 하나씩 메모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아,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알아차리는 게 첫걸음입니다. 위크 2 반박하기. 메모한 부정적 생각에 대해 근거를 찾아보세요. 정말 그럴까? 다른 해석은 없을까? 질문하고 ABCD 모델로 하나씩 써보세요. 위크 3 대체하기.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대안적 해석을 떠올리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반복하세요. 긍정적 자기 대화를 하루에 5번 이상 하세요. 위크 4 습관화하기. 감사일기를 매일 쓰세요. 좋았던 일 3가지. 작은 성공을 매일 하나씩 기록하세요. 낙관적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세요. 30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무리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마틴 셀리그먼은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비관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낙관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다를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어. 이 작은 차이가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낙관주의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ABCD 모델을 기억하세요. 역경이 왔을 때 자동으로 떠오르는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식적으로 반박하고 대안적 해석을 찾으세요. 귀인 양식을 기억하세요. 실패를 영구적, 전면적, 개인적으로 보지 말고 일시적, 한정적, 상황적으로 해석하세요. 현실적 낙관주의를 기억하세요. 문제를 외면하지 않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 연구 결과들이 증명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부정적 생각이 들 때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 다르게 볼 순 없을까? 그 한 번의 질문이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로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되면 운명이 됩니다. 사건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절망을 볼 것인지 가능성을 볼 것인지 학습된 무기력에 갇힐 것인지 학습된 낙관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그로서와 함께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